정도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2학년 때 가면은 조류질병도 배우고요. 그리고 수생동물도 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배울 것 같은 것도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생동물 안에 내장 장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하나부터 10까지 그것도 그 수생동물이 뭐 새우도 있고 뭐 개도 있고 실제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도 있는데 그 각각 내장 장기도 위치가 다르고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리고 전복도 배워요. 맞아. 전복의 생식기 색깔에 따라서 암컷 수컷도 나누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에도 조류는 1학년 때 해부학 시간에도 조류도 해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걔 크롭이 어디 위치에 있고 근위가 어디 붙어 있고 그런 것도 다 하고. 맞아. 근위는 닭똥집이 아니라 닭똥집 맞지? 그러니까 그게 똥구멍이 아니라 위에요, 위. 안에 모래 들어있고 소화시키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질문. 뭐 안 될 거 있나? 그래서 닭은 위가 2개가 있어서 하나는 우리랑 똑같이 샘 나와서 소화시키는 위고 하나는 걔네가 막 모래 씹어먹고 막 곡물 씹어먹고 이러니까 그거를 부숴줄 수 있는 근육이 많이 발달한 위가 있어서 그걸 근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위가 닭똥집, 우리가 흔히 아는 닭똥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막 갈매기살이 어디야? 이런 거라든지 닭똥집 진짜로 똥구멍이야?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물어. 갈매기살은 횡격막이에요. 우리 막 숨 쉬게 해주는 어루질병 배우면서는 나 어루질병 열심히 했는데 어루질병 열심히 해서 막 애 왜 아픈지 그거랑 맞아. 어류질병 안에서도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어서 거기서도 미생물학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어류에 관련된 세균과 미생물학. 그 전에 어류 안에 있는 해부학도 배우고 조직학도 배우고 거기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또 달라서 또 걔네는 또 비슷하게 걸리는 것도 있으면서 또 걔네만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무슨 이런 이름이 다 있어 해서 찾아보면 물고기만 걸리는 병이어서 그것도 또 이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느라고 진짜 짜증났어. 제가 본과 1학년 때 본과 1학년하고 2학년 때 수산시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전복이 죽어있는데 얘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고 걔를 빨리 꺼내지 않으면 다른 애들도 다 전염된다는 걸 알아서 빨리 꺼내서 빨리 버려주고 이런 역할도 했었어. 그리고 새우도 보면은 막 그 화이트 스팟? 화이트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머리 쪽에 화이트 스팟이 있으면 바로 버려버리고 약간 그런 걸 많이 했다. 그리고 꿀팁 우럭 고를 때 꿀팁 교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한 검정색이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좀 적을 때는 살짝 회색빛 이렇게 나는데 그게 회색빛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애가 이동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짝 진한 검정색 빛을 띄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횟집에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해서 애가 신선한 우럭. 그래서 우럭 고를 때 딱 가서 딱 색깔 맞아. 보고 옐로우 주세요 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우럭이랑 돔이랑 이렇게 농어, 뭐 광어 이런 애들을 딱 보면은 수업 때 배웠을 때 얘네들이 신경 증상을 보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러고 실제로 몸에 뭐 균들이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색깔이 변하고 얘네들이 뭐라고 하지? 지느러미가 다 갈라져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진짜 건강한 애인지 얘가 아픈 애인지 그런 거를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본사함은 이제 앞에서 기초랑 예방 배워서 임상을 배워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 그래서 외과, 내과, 방사선, 임상병리, 산과, 마취약, 뭐 안치과,
그거 다 아니네. 후추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저는 그래서 본삼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삼을 배우면서 아 나는 임상이구나. 왜냐면 저 본과 2학년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검역관이 아니라 임상이구나를 그때 직접 배우면서 알았어요. 너가 지금 본삼이니까 너가 말해주면 제일 좋겠다. 보통 내과랑 외과랑 방사선 쪽은 소동물 쪽을 많이 배우고, 산과 같은 경우에는 소나 말 중심으로 해서 대동물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취하는 거는 그 소동물하고 대동물 마취에 대해서 둘 다 배우고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굉장히 오래전 배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왜? 진짜?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과면 내과는 그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질환 같은 거나 혹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질환. 그래서 열림이 없이 여기가 뜯겨지지 않아서 피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뭐 호르몬 질환도 있을 수 있고 감염, 피부에서 흔히 일어나는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심장이 안 좋다, 뭐 기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폐가 안 좋다, 폐에 물 찼어요, 막 이런 거는 내과 쪽이고, 뭐 골절 부러졌거나 아니면 물렸거나 잘렸거나 그런 부분은 외과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을 열어야 하면 오픈형이 되면 그건 외과 쪽이고 오픈형이 되지 않으면 내과 쪽인데 저는 지금 외과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과 쌤 지금 대학원에 있으니까 내과 쌤들이랑 외과 쌤들이랑 보면 성향이 진짜 달라요. 아 맞아요. 그치? 그래서 대학원생들 보면은 실습할 때도 느낌이 되게 다르고, 내과 분들은 되게 조곤조곤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고 되게 큰 소리 좀 안 내고 되게 그 애기 다루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과는 약간 살짝 차가운 느낌이 살짝 있고 호탕한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맞아. 수의대가 좋은 게 자기가 진짜 무얼 좋아하는지 찾으려고 노력을 일단 하는 과예요, 저희가. 그리고 그냥 사회에서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행복하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제 친구들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자기 성향을 따라서 많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과 3학년이라서 방사선학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CT도 배우고 MRI도 배워요. 근데 초음파도. 맞아, 초음파도 배우지. 우선은 엑스레이도 보는데 거기서도 개랑 고양이랑 보통은 소동물 중심으로 많이 배우는데 개랑 고양이 장기 위치도 달라서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고, 외측면으로 볼 때랑 이렇게 등 쪽면으로 볼 때랑 그 장면들도 다 따로따로 봐야 돼가지고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CT랑 MRI도 실습을 했는데 사실 엑스레이에서 볼 때랑 CT에서 볼 때랑 MRI에서 볼 때랑 그 장면 자체나 밝기, 뭐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흰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 달라가지고 되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디 부분이 잠긴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차 있는데 물이 차 있는데 걔가 실제 물이 차 있는지 뭐가 차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제 지금 제가 지금 심장을 배우고 있는데 심장 부분에 어디 부분이 부풀었고 뭐 2시 방향에서 4시 방향에 부풀었다 그러는데 그 방향에 왜 부풀었는지 진짜 그게 부푼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정상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얘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보통 CT 찍을 일이 막 흔하게 있진 않지만 CT를 찍으러 가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숨 참으세요 하면 제가 이렇게 숨을 참고 내쉬세요 하면 이렇게 내쉬고, 엑스레이 찍을 때도 가만히 있어주세요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동물 환자들은 그게 다 스트레스고, 나 왜 여기 있지? 우리 엄마 버리고 나 왜 여기 있지? 이런 스트레스 받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절대 가만히 안 있고, 다 얘를 위한 건데 그걸 몰라서 저희가 애를 CT나 MRI 찍을 때는 마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취도 그냥 진정만 해서는 가만히 안 있고 그냥 다운만 되는 거니까 호흡 마취, 흔히 생각하는 삽관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호흡가스를 안에 넣어주는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CT가 진짜 찍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5분이면 잠시 이렇게 쭉 스캔하면 끝나는 게 CT인데, 애기들이 아무래도 환자들이 가만히 안 있다 보니까 마취를 해서 사람보다 오래 걸리고 환자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해서 동물과 사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외과 쪽에서는. 또 임상병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본과 2학년 때 병리학을 배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임상 쪽보다는 대동물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임상병리를 또 따로 배워요.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요검사, 요로도 많은 거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요검사, 혈액검사, 조직검사,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요검사는 애가 이제 요도 안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게 얼만큼 많은 걸 뭘 담고 있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혹은 뭐가 침사가 되어 있는지, 결정이 있는지 이런 걸 배우고, 세포학 검사는 이제 만약에 종양이 있으면 종양 부분을 세포를 잘라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혹은 어디 유래인지 이런 것들을 조직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검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피 뽑아서 그 피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하고, 또 그것도 도마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뭐가 얼만큼 많고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통해서 환자의 신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혈액 배우고 있는데 혈액에도 적혈구하고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걔네들 각각에서도 특징들이 다 있고, 그 병변이 어떤 병변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나오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 백혈구도 어떤 거에 의해서 백혈구가 뭐 많아지고 적어지고, 적혈구, 백혈구에서도 뭐 에오지노필이나 뭐 바소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원인들이 한 4-5개 되고, 그런 걸 다 외우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과랑도 연관이 돼서 임상병리를 가지고 내과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임상병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